36년 일제강점기 중에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을 들자면 단연 3.1 만세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광기 어린 침탈의 시대에 씨름하고 있던 수많은 피식민지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은 해마다 기념일을 맞이할 때면 그 의미와 영향이 재조명되며 명칭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또한 3.1 만세운동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910년대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나 성공하였습니다.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종말을 고하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전제 군주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반봉건혁명이 성공하고 혁명 세력은 러시아 내 100여 개 소수민족에게 민족 자결선언을 하며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1919년 1월에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연합국이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운명을 결정하고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세에 고무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일제를 압박하여 독립의 기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자 김규식을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하였고 여운형은 러시아로 갔으며 국내의 선천, 대구, 서울 등 각 도시에 당원을 파견하고 일본 도쿄에는 장독수를 파견하여 조직적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일제의 압제와 수탈에 대한 민족적 분노는 용암 분출을 앞두고 있는 활화산처럼 서서히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12월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국민을 대표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선언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무호 독립선언으로 불리는 이 대한독립선언은 조서항이 기초하였고 독립운동가 39명이 참여하였으며 육탄혈전의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919년 1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독립운동가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붕어한 것입니다. 총독부의 무단 통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간 고종의 독살설은 모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키웠습니다. 구체적인 저항운동은 도쿄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국제 정세에 민감했던 도쿄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독립선언에 앞서 유학생 송계백은 거사 계획과 자금 조달들을 의논하기 위해 독립선언서 초안을 들고 국내로 들어와 중앙학교 교장이었던 송진우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기독교의 이승훈과 천도교의 손병희와 접촉했습니다. 단체를 만들거나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국내에서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조직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중 동학이란 이름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민족종교 천도교는 일찍이 봉황각이라는 수련장을 마련하여
민족 교육을 펼치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의 교주 손병희는 그동안 준비했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 거사를 주도하였습니다. 거사 자금을 지원하고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자로 첫 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의 기독교계 학교, 교회, 그리고 일제의 감시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 선교사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대표 33인의 종교를 보면 천도교가 15명, 기독교가 16명이었으며 불교계가 2명이었습니다. 천도교나 기독교와는 달리 포교보다는 자기 수행을 강조한 종교적 특성으로 불교계의 조직적 참여는 적었으나 한영훈, 백용송의 역할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세운동의 거사일은 3월 3일 고종의 인산일로 정해졌습니다. 국장을 보기 위해 상경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3월 3일 당일은 불충을 이유로 전날인 3월 2일은 예배일이란 이유가 고려되어 최종 3월 1일로 거사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배포되었고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후 독립만세를 외치며 역사적인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평양, 선천, 원산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시작된 만세 시위는 농촌 지역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학생과 지식인이 주류였던 시위 주체는 농민과 노동자 등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5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독립에 대한 피 끓는 외침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만주, 연해주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강경 진압에 나선 일제의 탄압으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200여만 명의 만세운동에 참가하고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850명, 체포된 자가 45,306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의 가장 큰 결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입니다. 비록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수립되어 임시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헌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입니다. 표면적이긴 하나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항일운동이 1920년대 무장투쟁으로 돌입하였고 학생, 농민, 노동자가 민족운동의 주체로 떠올라 민족의 역량이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에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의 소식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어 반제국주의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독립선언과 무장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 만세운동만큼 전 국민의 전국적인 항쟁은 없었으며 그 영향력을 보더라도 더욱 중요한 항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의회가 존재하고 참정권이 있던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부가 한반도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군사 독재형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자유와 평등, 생존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당시 독립선언서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일제의 핍박으로부터 독립된 지 80여 년, 우리 사회의 화두는 지속적으로 민주화, 평등,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주 독립된 국가일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오늘날 3.1 만세운동의 의미와 규모, 영향을 재조명하고 혁명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